많고 많은 문화 연구소 속 당신의 취향을 찾아드립니다. 문화의 어중간히 발당극이 문어발! 안녕하세요. 문어발의 조국인 김정호입니다. 정호씨. 네. 저희가 오늘 콘텐츠는 아주 따끈따끈한 걸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가져오는 건 따끈따끈할 때 갖고 왔는데 네네. 이게 제공 드릴 때도 따끈따끈할지 모르겠어요. 공수는 빨리 했는데 공수는 정말 빨리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소개드렸던 것들은 그렇게 막 시의성을 타거나 그쵸. 지금 당장 화제되는 그런 콘텐츠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맞아요. 필름 카메라도 그렇고 박인환 시인도 그렇고 그나마 꽃놀이 네. 정도가 뭐 시기에 맞는 콘텐츠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가져온 이 주제는 정말 이 시기와 맞는 맞아요. 아주 요즘 화제가 되는 영화를 저희가 하나 가져왔잖아요. 그쵸?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흥행 페이스로 봤을 때 저희가 영상을 아무리 늦게 올린다고 해도 상영관에 걸려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빨리 가져왔다. 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오늘은 영화 승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 승부 어떤 영화인지 좀 네. 소개를 일단 드려야겠죠. 그쵸. 일단 이 영화가 방영되기 전부터 좀 화제가 되긴 했어요. 그쵸. 네. 이게 되게 인스타라든지 유튜브에 여러 이런 영화를 소개하는 코너라든지 아니면 연예인분들이 나오시는 토크쇼 이런 데 네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유튜브 네. 콘텐츠로도 많이 네.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영화가 개봉하기까지의 스토리들도 있긴 하잖아요. 그쵸. 뭐 그런 얘기는 좀 네. 뭐 뒤에 이따가, 더 하도록 하고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여기 네이버 그 시놉시스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계 최고 바둑 대회에서 국내 최초 우승자가 된 조훈현 전 국민적 영웅으로 대접받던 그는 바둑 신동이라 불리는 이창호를 제자로 맡는다. 실전에선 기세가 파라리야 제자와 한 지붕 아래서 먹고 자며 가르친 지 수년. 모두가 스승의 뻔한 승리를 예상했던 첫 사제 대결에서 조훈현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세를 탄 제자에게 충격적으로 패한다. 오랜만에 패배를 맛본 조훈현과 이제 승부의 맛을 알게 된 이창호. 조훈현은 타고난 승부사적 기질을 되살리며 다시 한번 올라갈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적혀 있고 이게 어쨌든 이 영화가 바둑 영화예요. 네.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아마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세대 또래 분들이라면은 이름을 들어봤을 조훈현 그리고 이창호 이런 맞아요. 실존 인물들의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고요. 그리고 감독은 김용주 감독 거기 연출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주연으로는 조훈현 역의 이병헌, 그 다음에 이창호 역의 유아인 배우가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요게 이제 이 영화가 나오기까지 좀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야기와도 연결돼 있잖아요. 네, 주연 배우가 어쨌든 이제 유아인 배우인데 그 유아인 배우가 이제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불미스러운 일로. 네. 네. 이게 원래 이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단 말이죠. 작년에.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건이 터지면서 좀 계속 연기가 되다가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것으로 좀 바뀌어서 올해 이제 영화관에서 개봉을 하게 됐고 저희가 어쨌든 이 영화를 이렇게까지 따끈따끈하게 보고 추천을 왜 드리냐를 얘기해 보면은 일단 저는 네. 이창호의 전성기 시절이 생생한 세대예요. 네. 그쵸. 아무래도 그러니까 90년대 네. 뭐 초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다 보니까 제가 딱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그다음에 중학교 뭐 초반 이럴 때여서 이창호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저에게 익숙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저는 뭐 장기나 뭐 이런 체스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긴 했거든요. 그 당시 보드게임. 그쵸. 그 당시 보드게임. 그리고, 근데 이제 바둑은 잘 모르긴 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에게는 이창호란 이름은 다 알고, 사실상 바둑과 동의어였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그 시대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더 흥미롭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정호 씨는 어떤가요? 정호 씨도 이 세대인가요? 아니면 좀 더 이세돌 세대가 좀 더 가깝나요? 어때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에서 바둑을 배웠었거든요. 그 당시 좀 그게 일상적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정신이 산만하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바둑학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바둑은 항상 이렇게 정적인 자리를 자리 잡고 앉아서 집중해서 둬야 되는 맞아요. 스포츠니까 또 사고력을 그쵸. 기르는 네. 스포츠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느덧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쯤에 이제 바둑 학원을 처음 가게 됐거든요. 약간 그 당시에 조금 산만하셨었나요? 산만하진 않았는데 집중력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집중력도 기르고 좀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바둑 학원을 처음 갔는데 그때 제가 처음 이제 그 바둑을 배울 때 썼던 교본이 이창호 사범의 책이었어요. 뭐 이창호 바둑의 정석 그쵸? 뭐 이런 느낌으로. 이창호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창호 정통바둑이었던 것 같아요. 책 이름이. 그때 당시에는 이창호 사범 책 아니면 유창혁 사범 책을 거의 기본으로 썼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바둑을 배운 것도 어쨌든 이창호 사범의 영향이 가장 컸죠. 그래서 워낙 이렇게 아까 저도 네. 말씀드렸듯이 바둑하면 이창호 약간 맞아요. 이렇게 상징되던 시절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그 시대를 직접 겪었던 그리고 그 기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을 때 저는 더 흥미롭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또 바둑 영화 매니아입니다, 아주. 오. 제가 바둑과 관련된 영화는 거의 웬만하면 다 봤거든요. 그럼 정호 씨는 네. 약간 그 당시에 그 바둑에 대한 기억이 그래도 꽤 많이 남아 있나 보네요. 그쵸. 그래도 저는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고 바둑을 뭐 몇 번 보기도 했어요. 그냥 취미로. 근데 이게 문제가 바둑을 직접 두려고 하면은 이게 참 용기가 안 납니다. 왜요? 네, 왜냐면 이게 제가 바둑을 잘 두는 게 아니고 그런 걱정이 또 들기 때문에 이게 직접 두려고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이게 진짜 최소한 1시간은 잡아야 되거든요. 속기로 두더라도. 네, 아무리 빨리 두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그냥 네. 불개패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래서 요즘 인터넷 바둑도 참 많지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바둑 영화, 그 다음에 바둑 콘텐츠가 네. 나온다 그랬을 때, 그래도 그 심리적 장벽이 조금 낮게, 그 접할 게 되시는군요. 제가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참 제가 저 현장에 있는 것처럼 가슴이 참 두근두근 하죠. 나라면 어떤 수를 뒀을까? 그럼요. 라는 것들이 있고, 콘텐츠 하시니까 생각난 게, 저는 그 이창호 그 사범, 이창호 구단의 시대를 직접 경험한 것도 있지만, 고스트 바둑왕의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을 보냈을 때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고스트 바둑왕이 저는 만화책으로 처음 보긴 했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KBS에서도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럼 그게 KBS였나요? KBS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SBS였던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두 개 중에 아무튼 공중파에서. 공중파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세돌 구단이 나와서 막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기도 하고 저는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저에게 있어서 바둑은 이창호라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세돌 사범이 또 목소리가 약간 독특한 걸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 사람 뭐야?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세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코멘트를 해주긴 하는데 워낙 목소리도 독특하고 이래서 그냥 약간 예능인인가라는 사실 그때 당시에 방송을 보던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 뒤에 코멘트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쵸. 사실 무슨 사회 문제를 이세돌 사범님이 나오셔서 아무리 풀어준다고 한들 그게 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쵸.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콘텐츠로도 바둑에 대해서 좀 친근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영화가 처음 나온다 그랬을 때 그래서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 영화에 대해 흥미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어쨌든 이게 영화다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누가 연기하는 애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런 실화 바탕의 영화는 되게 그런 코멘트들이 꼭 붙잖아요. 싱크로율 몇 프로. 그 인물이 됐다. 그쵸. 뭐 이런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 오펜하이머도 그런 부분에서 좀 화제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뭐 구설수야 있긴 하고 논란이야 많지만 뭐 유아인 배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병헌 배우 뭐 말해서 뭐 합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연기 잘하는 두 배우가 주연으로 나온다. 그래서 더 좀 흥미롭게 봤고
실제로 영화에서도 좀 그런 면모가 좀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사실 참 이병헌 배우가 이제는 물론 현대극도 잘 하시겠지만 현대극을 최근에는 좀 하신 걸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아, 네네. 최근에 항상 시대극만 하시고 남산의 부자들이라든가 그러네요. 내부자들도 사실 옛날 배역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렇고 다른 영화들에서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어쨌든 이 승부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 머리 스타일, 옷차림, 차량, 다 그때 당시로 나오니까 사실 이병헌 배우가 그 시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는. 7, 80년대 사람인 것처럼. 저희가 옛날 영화를 보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연기를 잘하기도 하고, 유아인 배우도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이창호 사범의 그러한 특징들을 진짜 잘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참 그 배우분들마다 참 다르지만, 어떤 배우들은 실존 인물이 있으면 그 실존 인물을 그대로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쵸. 네. 근데 저는 그 이병헌 배우나 유아인 배우 둘 다 그런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존 배우가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그 사람의 제스처라든지 아니면 약간 표정 이런 것까지 다 따라하는 느낌? 네네. 그런 느낌을 좀 이 영화에서 좀 받았습니다. 특히 이 바둑은 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쵸. 네. 근데 바둑 알을 두는 법도 이게 이런 방법들이 다 있단 말이죠. 이 놓는데도 이렇게 바둑 알을 이 검지와 중지로 잡아서 이렇게 소리를 원래 크게 내지 않고 딱 내려놓는 게 정석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게 정석이에요? 네. 원래 딱 이렇게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스 바둑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 찍잖아요. 저는 고스 바둑을 통해서 바둑을 배워서 그런가. 그렇게 하면은 혼나요. 약간 그리고 고스 바둑왕을 이런 이 콘텐츠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콘텐츠의 특성상 신의 한 수 이런 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고. 그쵸. 근데 물론 이게 소리 없이 딱 두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그것도 바둑 기사님들 그러니까 바둑 이런 대국을 보면은 각자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조용히 내려놓으시는 분들 있고 또 어떤 분은 상대를 좀 자극하기 위해서 더 세게 내려놓는 분들 계시고 그런 게 다 다른데 어쨌든 조훈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각자 스타일이 그 두 배우한테 굉장히 스며들어 있었다. 이건 저도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인데 확실히 바자랄이시네요. 잘보십니다. 오늘 막 코멘트들을 많이 해주셔야겠는데. 이 영상을 찍고 이 영상이 나갔을 때 많은 전국의 이 바둑 팬분들께서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연기를 보는 부분도 이제 이 영화의 되게 흥미로운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때요? 그 바둑을 잘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근데 이 영화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지금 이 포인트를 어쨌든 그러면은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사실 스포가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스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영화를 보고 와서 같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 승부라는 영화가 바둑 영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요? 지금 장창 거의 2시간 동안 바둑만 두는데. 근데 이 바둑이 이 메인 주제고 이게 어쨌든 영화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 바둑은 사실 조훈현과 이창호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사실 장치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지.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땐 조훈현의 그 심리 상태를 극으로 만든 거예요. 약간 최강자가 되고 근데 제자를 들였는데 제자에게 패하고 그러니까 시놉시스에 나왔던 것처럼 그걸 다시 좀 극복해 나가는 어떤 인간 조훈현의 그 과정 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한창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올라왔던 인간이 분노할 때
5단계가 있다. 아, 그게 이제 네. 부정. 처음에는 오. 부정하고, 나 아닐 거야. 아니야. 그러다가 두 번째는 이제 분노를 합니다. 네. 내가 어떻게 창호한테 질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 그래서 막 손톱을 막 맞아요. 네. 펼치잖아요. 그러다가 타협을 합니다. 이제 사람이.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창호도 많이 컸구나. 많이 성장했어. 창호야, 너 정말 네 바둑이 맞는 것 같다. 네 바둑을 잘 찾았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4번이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은현. 대국을 안 하죠. 막. 대국을 안 나오고 네. 기권패를 당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용을 한다. 오. 자기가 그 분노를 수용하고 한 단계 나아간다. 극복. 그 정확한 5단계가 영화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 영화의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1? 아니면 더 많게는 한 반 정도는 그 시작까지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경험하기 전까지의 얘기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다면은 그 앞부분이 이만큼까지 비중을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차라리 조금 더 빠르게 전개.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물론 뭐 조은현이 최강자가 돼서 이제 이창호를 내 제자로, 그러니까 같이 집에서 사는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 제자가 이제 좀 성장하는 과정까지 보여주는 그 분량이긴 한데 그게 저는 사실은 좀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게 맞나라고 싶었던 지점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창호 사범에 대해서 그 시대를 겪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돌부처라는 별명도 있고 그쵸. 말수도 많지 않고 표정도 그러니까 딱 이제 유아인 배우가 연기했던 그 시절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이창호 사범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쵸. 근데 그런 모습에 비해서 그 유년 시대의 이창호는 너무 개구장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이 보이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유아인 배우가 연기하는 창호라는 배우가, 그러니까 창호라는 인물이 약간 야, 애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어떤 인격적인 그러니까 인격적인 변화가 너무 커가지고 약간 이게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저렇게 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화에서는 막 설명이 많이 안 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창호는 그 유년 시절에 조은현의 집에 들어가서 어느 순간 갑자기 성인이 됐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2명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쨌든 명백히 조은현 구단이고 이창호 구단은 그 조은현 구단을 이제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마지막 보스에 가깝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모차르트가 생각났어요. 항상. 약간 살리에르와 모차르트인데 그게 바뀐 느낌. 그 관계가 바뀐 느낌. 어떻게 보면 그럼 아마데우스와도 이게 구성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마데우스도 살리엘리의 약간 시선에서 그게 흐름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영화도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 것과 비슷한 어떤 대단한 천재를 앞에 둔 사람의 그 과정, 심리의 변화의 과정. 그 질투와 허망함. 그리고 거의 유사합니다. 두 영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이 더 아쉬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조은현의 그 모습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을 좀 더 과감히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영화는 어쨌든 이 실화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도 많이 볼 거란 말이죠. 그리고 바둑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볼 거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정보들이 계속 유튜브든 뭐 나무위키든 블로그든 쏟아져 나올 텐데 그걸 본 사람이 과연 이 초반부의 전개를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좀 그 마지막에 터트리기 위한 빌드업 정도로 생각하고 그 앞부분을 좀 버티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그럼 또 혹시
그 두 가지 말고 네. 또 예, 근데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거는 그래도 좋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좋은 점처럼 들리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바둑에 대한 소재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구성에서 어쨌든 조은현의 조은현으로 집중해서 보면은 네. 그러한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또 여기서 그냥 뭐 영화적인 뭐 장치 중에 하나를 좀 뭐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요즘 좀 한국 영화에서 유행하는 앵글인 것 같아요. 어떤 게요? 네. 딱 전경과 후경에 그 두 명의 인물을 배치하거나 뭐 어떤 바둑알 두 발을 배치해서 앞에는 명확하게 하고 뒤에는 이제 페이드로 날리고 하는 그런 씬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 딱 그게 딱 그려지는데 그 바둑을 놔요. 그러니까 초반 포석에. 근데 이게 그 똑같이 보면은 똑같은 자리에 놓은 게 아니라 네. 약간 그 뒤에 놓은 돌이 엇갈려서 놨거든요. 저 원래 그렇게 놓으니까 엇갈려서 놨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하얀색이었나 백색이었나 흑색이겠지 아마 흑돌을 먼저 두니까 흑색을 타이트하게 쫙 잡다가 일직선으로 잡다가 그걸 딱 틀면서 뒤에 있는 백돌을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 맞서고 있다는 거를 그런 장치로 보여주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요즘 좀 영화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또 이런 거를 많이 본 영화가 베테랑 2. 그래서 그 정의인 배우랑 네네. 그 이제 황정민 배우가 그런 구도로 많이 나오잖아요. 대치할 때. 대치하는. 대치하는 영화에서는 이런 장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영화도 뭐 그러한 미장센이 여김없이 많이 나온다 이런 장면이. 네, 근데 그런 구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베테랑 2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 승부도 그런 영화적 뭐 이런 장치라든지 아니면 구도라든지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효과적으로 잘 보여줬다. 그리고 미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준비를 잘한 것 같아 보였고. 그 당시 모습들도 그러니까 그걸 때 좀 되게 적절하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 화면처럼 보이는데 그게 어쨌든 촬영한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저도 초반에 그 뭐 조은현 구단이 뭐 우승했다라는 신문 기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네. 막 신문 기사 캡처본들이. 근데 저는 그게 이병헌 씨인지 조은현 씨인지 좀 헷갈렸어요. 왜냐면 이게 조은현 얼굴에다가 이병헌을 얹어놓은 것 같은 느낌? 그 정도로 싱크로율이 높았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 영화에 되게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것 같고 혹시 요거까지가 약간 장점인가요? 아니면 장점이 좀 더 있나요? 장점은 여기까지. 거기까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아쉬웠던 점? 이제 혹평.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 영화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어쨌든 바둑 영화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을 모르시는 분이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좀 느끼셨나요? 저는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렇게 바둑을 뭐 배워보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고스트 바둑왕에서도 그런 거 안 가르쳐주고 가르쳐줘도 제가 그걸 다 세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니까 아니 막 이렇게 둘이 이제 그 막바지 치달았을 때 또 그렇고 이게 막 뭐라고 설명을 해요. 뭐 일목자로 둬야지, 날일자로 둬야지, 날일자로 두고 그다음에 벌리고 뭐 젖히고 아니면 따라가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용어를 듣기는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데 막 그 마지막 대국 장면에서도 막 이렇게 해설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근데 젖혔어요! 뭐 이러면서. 근데 저게 도대체, 그러니까 그 멘트의 톤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받아들이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떠한 이 형세라 그러죠. 그 형세에 대해서 모르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의 제약들은 있더라고요. 확실히 재미가 조금은 떨어진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이제 그 조은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이 진짜 하이라이트로 붙는 대국이 있잖아요. 그쵸. 그 대국에서 막 원래 이창호 구단은 조은현 구단이 싸움을 아무리 걸어도 그 싸움을 응하지 않고 조은현 구단의 실수를 계속 유도하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돌부처라는 말이 있듯이 엄청나게 두텁고 그다음에 모든 그 공격들을 다 받아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대국에서는 계속 조은현 구단이 난전을 유도할 때마다 따라 붙는단 말이죠. 그런 코멘트도 있긴 하죠. 이거
따라가요 또 막 이러면서. 그냥 뭐 난전을 유도할 때마다 계속 따라 붙는데 그거를 바둑판에서 보여주는데 이게 제가 계속 베테랑 2를 얘기를 하지만 베테랑 2는 마지막 장면에 정의인 배우랑 황정민 배우가 뭐 둘이 수갑차고 막 치고 받고 싸우고 네. 막 피 터지고 막 그러면 그걸 보면서 오늘 누가 이기겠구나가 보이잖아요. 그죠. 주먹이 실제로 얼굴에 가니까. 주먹이 막 황정민 배우가 팔 부러져서 막 아파 이러면 황정민이 질 수도 있겠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둑의 형세를 모르면 막 이창호가 막 흑도를 두고 뭐 조은현이 백도를 두고 막 착착착착착착 가도 좀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바둑판 안에서는 그런 것처럼 싸고 있는 건데 이게 그쵸. 거의 주먹을 서로 하고 막 피가 터지고 누군 팔이 부러지고 가드 안 하고 그냥 싸우고 있는 건데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극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이게 참 바둑 영화의 뭐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전반적인 그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신의 한수. 신의 한수가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신의 한수 1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결국 정우성 배우가 칼을 꺼내서 싸웁니다. 그때 칼을 꺼내서 싸우고 그때 연출이 그 조폭들은 다 검은 옷을 입고 맞아요. 정우성 배우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사람이 보여줘야 돼. 약간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도 비슷하게 느꼈던 아쉬움인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오히려 그런 게 해설들의 말로 그런 상황을 푸는 게 아니라. 너무 상투적일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실제 전투의 모습을 좀 CG로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바둑판 이렇게 보여줘. 그러다가 이게 쭉 클로즈업 되면서 어떤 그러니까 바둑을 전쟁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니까 이게 벌판이 딱 펼쳐지면서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은 그 군단과 흰색 옷을 입은 군단이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해설 멘트가 뒤에 같이 따라붙는 그런 교차 편집을 통해서 어떤 이런 대국의 형세에 대한 표현을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표현이 안 되니까. 그렇죠. 표현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해설 부분도 참 뭐 아쉬운 것 같기도 한 또 있거든요. 네네, 아쉬운 부분이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조우영 캐스터인가요? 정우영 캐스터. 정우영 캐스터. 정우영 캐스터. 저는 야구를 잘 안 봐요. 야구를 잘 모르기도 하고 야구라는 스포츠를 뭐 중계를 잘 안 보게 하는데 그 정우영 캐스터가 야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바둑 중계를 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야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둑 채널이 TV에도 다 있거든요. 바둑 TV라든지 그 채널을 보시면 그렇게 중계하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막 이렇게 두시면서 이거는 지금 젖히신 것 같고요. 이 의도는 지금 여기 73수랑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통. 근데 젖혔어요. 따라가요. 이러시니까 나는 공을 잡는 건가? 외야수가 공을 따라가는 건가 지금? 자식 남자. 넘어가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아쉬웠다. 오히려 그 정통 배우를 그러니까 정통의 바둑의 해설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다 장치로 쓰였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대국의 어떤 치열함과 어떤 이런 형세의 급변함을 약간 스포츠 중계 형식을 빌어서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장면에서도 저는 너무 약간 캐스터와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캐스터라고도 표현하기보다 어쨌든 해설 두 명의 그 클로즈 샷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바둑판을 물론 살짝씩 나오는데 그 바둑판을 이렇게 풀샷으로 잡으면서 그 하나하나를 짚는 게 아니라 이쪽 잡았다가 정우영 캐스터를 잡았다가 조우진 배우를 잡았다가 이렇게 막 화면을 전환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스피디함을 살리려다가 바둑의 진짜 매력을 다 못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 김영주 감독님도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쵸. 이 바둑이라는 소재를 어쨌든 가지고 올 건데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바둑 다큐멘터리를 찍을 것도 아니고 어쨌든 상업 영화를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어떻게
바둑을 진짜 하나도 모르는 관객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그런 결과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뭐 바둑을 아는 사람도 뭐 이 영화를 많이 보긴 하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냥 이 영화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봐야 천만 영화가 되죠. 네, 맞아요. 바둑만 아는 사람들이 보면 네, 그런 사람들한테 네. 어떤 이런 긴박감을 어쨌든 이게 마지막 극적인 대국인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전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맞아요.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쉬웠다는 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별점으로 매기면 몇 점 정도 되시나요? 별점. 영화는? 저는 네. 2.5점에서 네. 3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몰입을 방해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딱 중간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소재 자체가 워낙 흥미로운 소재고 관심이 있던 소재고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도 만든 새가 나쁘진 않아서 네. 워낙 또 주연 배우들의 연기가 좋았고 네. 근데 이제 그 초반의 흐름 이건 저는 초중반을 나눈다면 가장 아쉬운 이 별점 2점을 여기서 다 깎아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한 별점 2.5에서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정우 씨는 저도 어때요? 한 3점. 그래도 정 씨는 네.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은 꽤나 좀 흥미롭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도 근데 아까 구긴 씨는 2.5에서 3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3.5에서 4 정도로 할게요. 그래도? 네. 그래도 왜냐면 그래도 뭐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바둑을 다룬 영화 중에 그나마 그래도 바둑을 다루긴 했습니다. 바둑이 메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영화예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그래도. 네. 저는 그래도 바둑을 다루는 영화라면 그래도 대국 장면이 최소 뭐 6번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나 네네. 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도 꽤 많이 나와요. 네. 근데 뭐 아까 얘기했던 신의 한 수라든지 근데 그 바둑 영화들, 그러니까 무슨 영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영화들에서 나오는 바둑 대국 장면들은 바둑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바둑을 두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일색 바둑이니, 아예 두지 않고 뭐 암기 바둑이, 맹기 바둑, 맹기라든지 그런 걸 왜 둡니까 도대체? 저는 사실 다면기도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저 초반에 내가 아는 이창호 구단의 그 성격이나 이런 거라면은 그렇게 어린 시절에 호기롭게 가서 다면기를 막 그렇게 두는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 문화가 그걸 허용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바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엄격한 스포츠인데 맞아요. 네. 어디 뭐 동네 할아버지들 계시는 기원도 아니고 한국 기원 연습생들 앞에서 그 짓을 한다는 게 이게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 당시 문화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러니까 다면기라는 거는 정말 국수. 초고수가 진짜 입문생들한테 해주는 게.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나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 조은현 스승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그쵸.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게. 그 정도로 꾸짖음 받은 게 다행이에요. 아니 근데 그 장면을 보면은 또 주변에서는 야 천재다 않네 막 그러잖아요. 그걸 가서 말려야지. 그러니까 왜 천재라고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그 초반에 진행이 너무나도 여러 번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 아쉬움인데 어쨌든 그래도 나쁘진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요 근래 저는 그래도 나온 영화 중에는 가장 극장에서 볼 법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저희 문어발에서는 영화 승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마무리 해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의 제안이 여러분의 취향에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문어발의 조국인 김정호였습니다. 모두 안녕.